네, 검찰도 화가 A씨의 대작 그림들 가운데 조영남 씨 명의로 판매된 그림 10여 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조영남 씨의 그림 판로가 다양하고요.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거래 장부도 없어서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여론도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의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영남 씨의 대작 관행에 대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림 대부분을 조수가 그린 작품이라는 걸 밝히지 않고 전시나 판매를 했다면 사기다라는 의견이 73.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반면 미술계의 통상적 관행이므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13.7%에 불과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류지연 앵커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조영남 씨 얘기부터 해서 유상무 씨 얘기, 이런 얘기들 저희가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네 분 나와 계신데요. 데일리안 이종근 편집국장,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죠. 양지열 변호사, 부산 카톨릭대 차재원 교수, 백희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가수 조영남 씨 대작 의혹이라는 게 이게 이제 계속 커져가지고 지금 부산 콘서트도 취소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진이 됐었대요, 이게. 그럼 이거 다 물어줘야 될 거래 아마. 그리고 조영남 화개장터 옆에 위치한 조영남 갤러리 카페라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지금 폐쇄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위태위태한 것 같은데 지금 검찰은 사기죄 플러스인가요? 그렇습니다. 플러스 저작권법 네. 위반 두 개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속초지청에서는 예. 현재까지 2009년도부터 송기창 하백이 이제 같이 작업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대작 그렇습니다. 작가로 알려진 대작 작가로 알려진 하백이시죠. 송기창 하백이 그린 그림 99% 이상 그림 10여 점이 조영남 씨 이름으로 조영남 씨가 그린 작품으로 판매가 됐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기죄 혐의에 대한 계속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저작권법에 관련한 이런 부분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데 저작권법은 사실 침고죄로서 처벌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부분도 들여다보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이제 저작권 같은 경우가 여러 가 저작권이라고 통칭해서 말씀을 하고는 있지만 그 안에 저작 인격권도 있고 저작 재산권도 있거든요. 저작 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송구 씨가 돈을 받고 조영남 씨에게 넘겼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내 거지만 당신이 팔아라 이런 부분은 돈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저작 인격권이라는 것은 예. 이게 내 작품이라는 거예요. 아하. 이건 돈을 잡고 팔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작권법 위반이 왜 중요해지게 되냐면 조영남 씨가 본인의 작품이라고 판매를 했지만 사실은 송 씨의 거를 그렇게 판매를 했다는 것은 예. 누구의 이름으로 팔 것인지를 속인 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동시에 이게 사기죄 위반의 또 전제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죠. 예. 예. 예, 문제는 또 뭐냐면 그런데 이제 저작권법에 걸리게 된다면 저작권이 자기가 보호해야 되거든요. 내가 저작권이 있다 예. 하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그 권리를 보호해야만 예. 법도 보호해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송 씨가 그 자신이 그렸다는 대작을 했다는 작품을 조영남 씨 거라고 하면서 남한테 팔았다. 예. 이 사실이 뭐냐면 내가 만약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러니까 조영남 씨의 이름으로 팔 수는 없는 거죠. 내가 내 권리를 보호해야 되기 예.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또 그 이율배반적인 어떤 행위가 되거든요. 근데요,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가 지금 팀장님 그 어떤 분이 지금 뭐 언론하고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렇습니다. 뭐 그분 같은 경우에는 조영남 씨의 그림이라고 송화백으로부터 이걸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설명을 잠깐만 좀 해주시죠. 네, 그 생활비가 어려운 형편에 1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지인이 송기창 100만 하백에게 100만 원을 생활이 예, 어렵다 그러면서 100만 원만 빌려다오 이러니까 이분이 100만 원을 송기창 하백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갚아야 될 날짜에 납치를 못하면서 결국 대신에 이게 조영남 씨 그림이다. 예. 이게 좀 앞으로 소장을 하고 있으면 상당한 값어치가 있다라고 해서 그 그림을 대신 줍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폭로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또 돈이 될 수 있으니까 이 하나 더 그림을 사라. 사라. 이렇게 돼서 또 판매도 한 정황이 지금 폭로로 그러니까 총 드러났습니다. 두 점을 산 거죠. 그렇습니다. 이분은. 그죠? 그런데 현재 지금 이 사안은 그런 폭로가 됐지만
상당히 진술이 지금 상반되게 또 나오고 있다고 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아. 명확하게 아하.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상반된 진술이 나오고 있다. 네. 예, 이런 변호사님. 아니요, 이런 부분이 이제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예. 이런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정말 지금 이 부분은 또 반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송 씨가 조영남 씨처럼 행세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서로를 이름을 도용을 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이건 진실 여부는 물론 이제 수사 중이니까 밝혀져야 될 문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돈이 되는 부분 이제 물론 자기 스스로 자기 권리를 포기를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송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조영남 씨가 개인적인 지인들과의 어떤 그런 용도로 해서 썼기 때문에 그거를 허락해 준 거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영리 목적으로 거의 상업적으로까지 사용을 했다라면 지금 일부에서는 조영남 씨 이름으로 많은 그림들이 팔렸다. 뭐 1억 가량을 샀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송 씨가 처음에 저작권 권리를 넘겼건 아니면 고소가 있건 없건과 상관없이 또 별개로 또 저작권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니까. 지금 조영남 씨가 지금 이제 이 대작 부분에 대해서 그 법적 시비는 뭐 이 전문가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저는 이번에 조영남 씨가 해명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송하백은 조수 역할이고 내 머릿속에 놓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주장하는 걸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는 것이 일종의 이 갑질이고 또 이 송 씨는 일종의 열정페이를 한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많이 분노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2012년도 조영남 씨의 그 특별 이 전시전에 이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겸손은 힘들어. 아, 본인이 겸손은 힘들었는데 겸손은 힘들어는 조영남 씨가 91년도에 발표한 노래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당시 그 MBC 이 10대 예. 가요제에서 이 최고 인기 가요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 가사가 한 대목 말씀드리면 나보다 잘난 사람 또 있을까? 나보다 멋진 사람 또 있을까? 겸손 하나 모자란 것 빼고는 내가 당대 제일이지. 겸손은 힘들어. 이래 돼 있거든요. 예. 본인도 사실 자신의 그 겸손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인식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좀 더 겸손하고 겸허하게 대응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양지열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그림 점당 한 점당 2천만 원씩 5점에 1억 원어치를 구매한 그 소장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검찰에서는 과연 이 그림 중에 송기창 하백이 그린 그림이 있느냐 이런 걸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검찰에서는 지금 탄력을 받는 증인으로 아마 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송기창 하백의 그림이라는 게 확실히 확정이 되면 이거는 조영남 씨가 점당 2천만 원씩 5점을 판매한 1억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는 제가 겁니다. 궁금한 게요. 조영남 씨가 그 화투 그림 자기가 아이디어라고 그러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송화백께서도 화투 그림을 그린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 그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아니요, 어떻게 된 거냐면 예. 컨셉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서로가? 화투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예. 그걸 가지고 이걸 응용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지에 관해서 그러니까 조영남 씨가 처음에 해명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전부 다 내가 다 지시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지시한 것이 아닌 부분도 있고 심지어는 송기창 화백이 주도적으로 컨셉을 제공했던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군요. 예. 제가 사실 집에 한 점이 있습니다. 저 조영남 씨 작품 아, 한 이거 점이 진짜 있는데. 얘기하시지 이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안 물어보셔서. 죄송합니다. 한 점이 있으신 분 없으시죠? 예, 한 점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독창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와중에는 그림을 그렸다, 화투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사실상 제가 갖고 있는 작품은 화투를 다 이렇게 그 뽀개서 그러니까 작품 제목은 비입니다. 레인. 비인데 그 화투에 비광 있지 않습니까? 비광을 다 잘라서 비처럼 꽂아놓은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렇게 그 입체감이 있죠. 그 화투를 다 잘라서 하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린 그런 어떤 작품인데 사실상 저 자신도 사실은 조영남 씨가 가수고 사실 엔터테이너인데 작품 자체는 굉장히 독창적이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야기되는 것이 이것이
본인의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진짜 독창적인 작품이냐 보면 이 송기창 화백의 그 전력을 보니까 굉장히 유망주였더라고요, 미술계에서. 박남준 씨하고도 같이. 예, 백남주 씨는 공공연하게 사실은 이게 함께 작업을 그럼요. 하는 사람들 그거야 이렇게 설치 공표하면서 미술이니까. 설치 예. 미술이니까 그렇게 해왔고 또 지금 이 송기창 화백 같은 경우는 뉴욕에서 개인전도 열었던 걸로 지금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 프라이드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국내에 들어와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영남 씨와의 관계도 사실 백남준 씨가 중간에 또 이렇게 만나게 한 그런 어떤 상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조수의 역할이었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 부분 네. 조영남 씨가 이 작품에 어떤 그런 이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도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요, 이번 계기로 해서 제가 굉장히 미술적 지식이 늘어났어요. 예? 개념 미술 뭐 이런 거. 근데요, 전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같이 미술의 문외한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 얘기가 전개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 유식한 사람이 몇몇 원래 그러고 니들은 몰랐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사실 자체는 올바른 접근이 아니라는 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